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혈압의 요인과 이 고혈압의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입니다. 먼저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고혈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압은 활동 정도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고혈압은 혈압이 항상 높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미만, 이완기 혈압은 9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60은 이 경계 혈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5 역시 경계 혈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고 이완기 혈압이 95를 넘어갈 경우에는 바로 고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나뉘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가장 일반적인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 연령 증가, 남성, 정신적 스트레스, 흡연, 음주, 약물 남용, 비만, 당뇨병, 식용과다, 이 고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있고요.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질환에 의해 혈압이 올라가며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5에서 10% 정도가 바로 이 2차성 고혈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은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혈관질환, 신경질환, 피임약 복용, 임신 중독 시 유발되는 게 바로 이 2차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특이 증상은 이 두통, 현기증, 귀울림, 불면증, 코피, 피로감 등이 있고요. 합병증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그 다음에 심부전증, 대동맥질환, 의식손실, 사지마비, 시력손실, 호흡곤란, 통증, 부종, 빈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고혈압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는 정상 체중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만인 사람의 고혈압 발생률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보다 10% 이하의 열량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 비만인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중 10kg을 줄이면 최고 혈압은 25에서 최저 혈압은 10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의 섭취 역시 중요한데요. 고혈압인 사람은 하루 소금 섭취량은 6에서 8g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약간 싱겁게 먹는 습관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소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반찬은 최대한 싱겁게 조리하시고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소량을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팝콘이나 감자튀김, 치즈, 소시지 등 인스턴트나 이런 가공식품은 염분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 찌개, 라면, 패스트푸드 등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음식들은 피하시고 너무 먹고 싶어서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서 만든 김치, 깍두기 등은 한 4-5쪽 정도로 절제를 하고 장아찌, 젓갈 등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미역, 파래 등은 생것으로 먹지 않고 조리 시 소금기를 미지근한 물에서 충분히 뺀 후에 먹습니다. 다음에 염분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도록 하고요. 제산제 등의 어떤 약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약을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까지 소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물론 역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세요.
쇠간이나 곱창류 등의 내장류, 달걀 노른자, 오징어, 문어, 낙지, 새우 같은 이런 해산물 같은 식품은 가끔씩 소량만 섭취하시고, 콩기름이나 들기름,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이런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세요.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는 식염의 혈압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은 제한을 해야 합니다. 당분의 과잉 섭취는 피하시고요. 당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중성지방을 만들고, 중성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 동맥경화증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칼륨과 칼륨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이유는 식염에 의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이 칼륨 부족은 혈액의 산성화를 초래하거든요. 염분의 과다 섭취로 고혈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칼슘을 섭취하면 혈압이 내려가게 되니까 하루 200ml의 우유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비타민, 무기질은 신체의 생리작용을 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 B1, B2, B6가 다량으로 함유된 이런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요. 이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효과도 있고 포만감을 주어 이 체중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 섬유소는 현미, 잡곡, 콩류, 해조류, 과일, 채소류에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알코올의 섭취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뿐 아니라 이 혈압 강화제 복용 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초기에는 금주를 권장하고, 음주 시에는 하루 맥주 1캔에서 2캔 정도, 그리고 소주는 1~2잔 정도 범위 내에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 드셔야 될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가급적이면 줄여주세요. 카페인은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꼭 드셔야겠다면 커피 위주로 하루 3잔에서 5잔 이하로, 그리고 홍차, 코코아, 콜라 등의 섭취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니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이 고혈압은 과식 또는 편식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루 딱 3회, 3끼죠. 일정한 시간에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 병아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